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작년 한기윤에 동성애 성전환 그 위험과 허상, 청소년 성전환과 디트랜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었는데요. 여러분 한기윤 홈페이지에서 이 아티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젠더 이슈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 가정의 대응에 대해서 함께 이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성소수자들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리서치 기관 중 하나이죠. 입소스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 75세 미만 성인 22,514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서 발표했었는데요.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이 조사에 따르면 30개국 평균 성인의 3% 정도가 자신이 레즈비언 또는 게이라고 밝혔고요. 4%는 양성애자로 밝혔으며 각각 1%씩 자신이 범성애자 혹은 무성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약 9% 정도, 10% 가까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소수자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대별로 비율의 격차가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이 Z세대의 경우에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2배, 1955년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4배 정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나이가 어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한국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30개국 평균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았는데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는 6% 정도,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 정도가 이 성소수자 범주에 속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이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다고 하죠. 이는 성인 21%에 비해 2배가 넘는 비율로 한국도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이토록 성소수자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 철학적인 뿌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어떻게 이 사상이 발생했으며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책들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철학적인 및 역사적인 배경은 생략하고 최근 10년간 젊은 세대들 사이에 성소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오늘날 교회와 기독 가정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미국 비영리 교육단체인 프레거 U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가 매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디트랜스라는 한 20분 정도 되는 매우 짧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디트랜스, 그러니까 성전환 치료 및 수술을 한 이후 이를 후회하며 다시 자신의 본래 성별로 돌아오는 현상을 이 디트랜스라고 하는데요. 실제 몇몇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히 이 다큐에서 미성년일 때에 성전환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실상을 폭로하여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소셜미디어와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섣불리 성전환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전환자들이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에 각각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죠. 하지만 정치적인 입장과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한 가지 모두 인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성년일 때에 너무 쉽게 성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 진영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디트랜스와 관련된 어떤 연구조사 및 통계가 전무한데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과연 트랜스젠더를 싸잡아서 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죠. 하지만 이들도 적어도 아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 이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성전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 단체인 서밋 미니스트리가 2022년에 한 전문 리서치 단체와 협력하여 미국 선거 유권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각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75% 정도의 유권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바꾸기 위한 약물과 수술을 권장하는 이 트랜스젠더 운동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죠. 또한 69% 정도는 미성년자의 성정체성 혼란 및 성전환이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기타 이 문화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또 70% 정도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촉진하는 이 의료 산업이 너무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그릇된 이 동기들을 품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삼은 그룹이 거의 3분의 1 정도 비율로 공화당, 민주당, 또 기타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때에 미성년자들에게 이 성전환을 부추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여부와 달리 적어도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거죠. 제프 마이어스와 브랜던 슈월터의 책 Exposing the Gender Lie, 이 젠더 현상의 거짓을 폭로하다라는 이 책에서 여러 성소수자 운동가들과 성전환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전환에 대한 정보들이 SNS를 통해 너무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요. 2022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성전환 운동가 중에 한 명이죠. 벅 엔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너무 빠르게 보이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성전환을 부추기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영국 레즈비언 운동가인 케이트 해리스 역시 성전환 운동을 가속시키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의 전염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성전환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틱톡의 성장이 성별 불쾌감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심지어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에 근거한다라고 주장해왔던 신경과학자인 이 시먼 르베이 역시 미성년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운동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또 표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호르몬을 주거나 어린 나이에 거세하는 것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지만 사춘기 이전에 그들의 성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처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적어도 미성년자들에게 성전환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SNS에 가득한 이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의료계의 무책임한 의료 행위로 인해서 많은 미성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경계심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실제로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발의되고 수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는 의회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전면 혹은 일부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미국에서 24번째로 미성년 성전환을 금지하는 주가 되었죠. 자,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너무 일찍 성전환을 결정하고 나아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거나 또 최근 대법원에서도 성별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 수술을 필수 조건이 아닌 이 참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주로 성인들에 대해 성전환을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적어도 미성년자에게만큼은 분명히 성전환 실행 및 성별 정정이 불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최후 저지선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미성년자들 중에 스스로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이 성전환을 요구하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실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이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투여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성년 자녀가 주장하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모가 거부할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부모로부터 박탈하는 법안 역시 재작년 말에 통과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저지선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전반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 이 저지선이 무너지고 일상이 뒤바뀌는 것은 또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음 세대들 사이에 이 성소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미성년자들에게 이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느냐? 우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의 SNS 사용 빈도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현상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2022년 UCLA 법대의 윌리엄스 연구소는 미국의 13세에서 24세까지 성전환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죠. 여러 학자들은 이처럼 성소수자들이 급증하게 된 시점이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이로 인한 소셜미디어의 확산 시기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소셜미디어 상에는 동성애, 이 성전환 및 이외에도 성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죠. 일례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중 하나이죠. 틱톡의 경우에 해시태그 트랜스가 달려있는 컨텐츠만 해도 650만 개에 달하며 전체 조회수는 2023년 하반기 기준 500억 뷰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계층이 주로 젊은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컨텐츠들을 접하고 또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죠. 우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유튜브, X, 스냅챗, 또 틱톡,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살아가며 이를 통해 소통하고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상에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또 공급되는 이 성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특히 1차 성징과 2차 성징을 거치며 성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8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인 리사 리트만은 청소년기에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규정한 여학생의 65%가 소셜미디어에 장시간 몰입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성정체성과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미시간 주립대학의 소아청소년 의학과 교수인 엘렌 셀키를 비롯한 공동 연구자들 역시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정서적이고 정보적인 이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브리검영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적으로 그릇된 정보를 주어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소셜미디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최근 연구들은 SNS를 통해 성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상당한 아이들이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 성정체성 혼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를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성전환을 시도했던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후에 겪게 되는 혼란과 또 절망, 나아가 이 디트랜스 현상, 다시 본래의 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미성년자들이 겪고 있는 성정체성 혼란 문제의 또 다른 주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가면 갈수록 성에 대해 그릇된 이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기독교 가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